유선암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중요한 스케줄들 프리뷰를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런 어닝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발표가 다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왜? 트럼프 때문이죠. 럼프 형이 시동을 걸었어요. 럼프 형이 시동을 걸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난리가 났죠.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상황이고, 현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장전부터 1.9%가량 빠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아마 빠지면서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긴 했죠. 왜냐면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 부과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관세 전쟁이 났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여파는 무엇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관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과 앞으로 이 관세 전쟁으로 여파를 받을 기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장들은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은 생각을 하는가까지 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내일 기준으로 캐나다,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하도록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자, 일단 대규모 관세 전쟁이 다시 또 재점화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토요일 기준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막겠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걸 하나씩 주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명료하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니네들 지금 우리 이민 문제도 있고 펜타닐 문제도 있고, 지금 너네들은 불공정 무역을 이용해서 미국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라고, 야 니네들 우리들한테 세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삥 좀 뜯어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걸어 올리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 미국에게 좋은 조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스닥의 반응입니다. 이거 오늘 방금 갖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장이 시작도 전에 마이너스 1.83%로 시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멕시코는 결사항전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멕시코까지 결사항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소식이길래 저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냐? 아니, 고작 관세 아니냐? 관세 조금 늘어난다고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고 미국에 좋은 일 되는 건데, 달러 상승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자, 관세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캐나다 쪽에는요, 캐나다는 에너지 빼고 25, 에너지는 10%, 멕시코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0% 관세에서 25% 관세가 추가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 추가가 그냥 10%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20%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10%를 추가해서 총 30%의 관세. 만약에 10달러였던 제품이면 2달러만 관세를 냈으면 이제는 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800달러 이하에는 원래는 면세 기준이 붙어 있으면서, 사실 원래는 테무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었죠.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원래는 면세를 해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폐지를 하겠다. 결국 해외 직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면서 테무를 통한 매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국에서 알리바바로 배송을 하는 모든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러면 의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민주당의 인물들은 아주 헛것들인가요? 원래는요, 사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원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부과할 수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정책이란 게 있어요. 원래는 1974년 된 무역법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의 관행이 발견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2018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에서 25%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법안입니다. 근데 이 절차가 가볍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했고, USTR에 조사를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의회에 올라가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에 관세가 부과가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무역확장법이라고 해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같은 것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것도 트럼프가 2018년 기준으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를 할 때 사용했던 건데 그때도 상무부의 조사라는 게 뒷받침돼야 됐어요. 자, 이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 원래라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조사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통령의 승인까지 들어가는 절차란 게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은 달랐습니다. 야, 나 내일 비상시로 여러분들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루 전날 발표를 했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 필요 없이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고 해서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면, 이번에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로 에너지 선언했잖아요. 똑같이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그러니까 야, 미국 진짜 위험한 사태에 처해 있어. 비상 상황이야. 미국 말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외국과의 경제를 지금 당장 바꾸겠어라고 하는 IEEPA라고 해서 의회 승인이 불필요하며 모든 수입품에 적용 가능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을 신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IEPA를 사용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원래는 WTO라고 국제무역기구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 우리 비상사태인데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비상사태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법을 뜯어 고칠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 상황을 이유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데,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경제 제재를 쉽게 시행 가능한데, 예전에 러시아 사태 때나 아니면 이란을 막기 위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번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이민이 미국 내에서 판치고 있고 마약 밀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현재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조치이며, 그리고 중국이 현재 펜타닐을 미국에 뿌리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역 전쟁을 정당화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게 무역 전쟁의 이유라고 정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있는데,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애초에 트럼프가 사실 불법인 거 마약 밀수 방지라는 목적이라면 EU와 브릭스한테까지 이렇게 관세 부과를 압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EU와 브릭스한테 대놓고 니놈들이 다음 타겟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한 전운이 굉장히 크게 감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파로 나스닥 현재 1.8% 2%가량이나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IEPA가 그럼 발동이 됐어. 미국이 결국 어제자 기준으로 관세 부과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에 어떻게 영향이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결국에는 첫 번째는 WTO에 대한 제소가 들어갈 겁니다. 이미 중국이 전 세계 무역을 담당하는 단체에다가 미국을 제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일단 여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이미 위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확실한데, 일단 미국의 이번 관세는 WTO의 핵심 규정 GATT 1994를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가지나 위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 적용을 해야 되고, 회원국 합의한 관세 상한을 초과를 금지해야 되고, 안보 문제로 예외 가능하지만 남용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아주 무자비하게 모든 품목의 관세를 20%나 상승시키면서 쿼터제들의 제한 금지도 높은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사실 이 모든 4개 법안들을 아주 대놓고 그냥 위반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99%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WTO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미국이 이거 관세 부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2018년에도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WTO 패소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중국이 WTO에 제소를 하고 나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국이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가 3년 이상 걸려서
결국 미국이 패소해서 미국이 취소 조치를 했고요. 2002년 때도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부시 정부가 철강산업 보존을 위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서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이번 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당연히 WTO에서 제소 절차를 했을 때 2년에서 3년에 걸리는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소 접수를 하고 나서 협상과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고 WTO 분쟁 해결 패널의 심사가 들어가고 항소를 하고 최종 판결은 결국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WTO가 미국에게 관세 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가 가능할 거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예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에서 관세 조치를 철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2, 3년이 지난 이후라서 이미 관세가 어느 정도 수입을 이뤄낸 상황 이후라는 거가 문제였던 것인데 자, 결국 미국은 2, 3년 뒤에 결국 WTO의 판결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상대 국가에서 보복 관세를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죠. 지금 아예 대놓고 우리 곧 우리 보복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데 상대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보복 관세를 바로 놓을 겁니다. 원래는 2, 3년 뒤에 저 WTO의 분쟁 조치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선빵을 맞은 상황이라서 사실 각자의 국가들 상황에서는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문제로 국가 안보 문제로 지금 당장 관세 적용이 사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 쪽에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WTO의 절차, 원래 2, 3년 걸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아마 지금 당장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간의 보복 조치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WTO에 패소했는데도 만약에 관세를 유지하게 되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도가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신용등급 다운그레이드가 이어진다면 나스닥은 오늘처럼 마이너스 2%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2, 3년 뒤에 WTO 패소 조치 이후에 트럼프의 행보가 아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WTO 조치는 3년 뒤에 와요. 아니 어차피 트럼프 4년 뒤에는 자기 안방 가서 쉬고 있을 건데 3년 뒤에 있을 절차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국제 무역 관계에 대한 악화죠. 실질적으로 이미 캐나다에서는 보복 관세 리스트를 작성해낸 상황이고 이미 미국의 1,550억 원 캐나다 달러 혹은 170조 원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2월 4일 바로 내일부터 300억 캐나디안 달러 30조 원에 대한 관세를 즉시 발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러 혹은 140조 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보복 품목에 등록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맥주, 와인, 신발, 가구, 목재, 농산물 등 앞으로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품목이죠. 캐나다에서 싸게 들어오는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게 되게 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양방향 수입에 대해서 아마 커다란 악재가 생기면서 저런 것들을 다루는 유통업계 쪽에서는 사실 비상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멕시코 쪽에서도 일단 즉각 보복한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멕시코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유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멕시코 쪽의 대통령이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고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와 비관세 장벽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협상 요구를 한 상황이고 내일 기준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내에 먼저 답변이 없으면 추가 보복을 선언한 상황인데 이게 바로 오늘 내일 진행이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뉴스가 나오는 건 아마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WTO에 제소를 한 상황이고 추가 반격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미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시진핑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또 보호무역주의를 꺼내들었다. 반드시 이 미국 놈들을 응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트럼프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 야, 니네들이 어쩔 건데? 니네들이 반발하면 우리는 관세 더 올리면 그만이야. 응. 너네들이 반발을 해봤자 대국한테 어쩔 거냐? 니네가 미국 제품 소비하는 게 있냐? 사실 맞기는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쪽에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붙인다고
한들 애초에 미국 제품들은 너무 비싼 상황이라서 굳이 얘네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는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세계 최대 소비국 중 하나야. 우리들은 기축통화국이야. 니네들이 반발해버리면 관세를 더 올리면 돼. 요 보복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보복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뭐 일단은 내일 각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나서 일단 각각 애널리스트들이나 IB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시장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요, UBS 관세 치약 종목 지수가 4%가량 폭락을 했고요. 캐나다 달러가 2003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으며 멕시코 페소도 2% 이상 급락했고 유로도 1%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고 중국 관련 지수가 마이너스 3.5%가 뜨면서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생각보다 시장들의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많은 애널리스트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GDP 감소가 0.4% 이상 감소할 거고, 블룸버그는 1.2%, 모건스탠리는 0.7에서 1.1%가량 전 세계의 GDP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2.3%에서 2.8%, 2%에서 2.5%에 해당하는 GDP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저 정도면 사실상 경기 침체 수준이거든요. 1년에 보통 2%에 해당하는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상 그냥 디플레이션 수준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이르는 수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압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아놨는데, 결국 모든 애널리스트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아마 상승이 확실시 될 거다. 물가 상승 전망에서 원래 예상되었던 것보다 0.7% 정도 골드만삭스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0.3에서 0.6%가량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 정도면 금리 인하 3회가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저런 정도면 금리 인하 2, 3회가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1회 안 한다고 시장에서 마이너스 3%, 4% 일어났던 거 생각나죠? 이제는 앞으로 그 정도의 충격이 2번에서 3번 정도 더 있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금리 인하 3회 예상이 1회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갖고 올 충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당연히 미국 증시는 타격을 입고 지금보다는 아마 더 낮은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우리는 모르지 않나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관세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닌데요? 전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해서 가격이 떨어질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2018년에 1월에 트럼프가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를 했었죠. 자, 그 이후에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봅시다. 2018년 1월에 세탁기의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는데 2분기에 세탁기 가격이 12% 상승했고 3분기에는 16%, 그리고 그 다음에 1분기에는 20% 가까이 상승으로 결국 1년 내에 세탁기 가격이 15에서 20%가량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줄기는 개뿔 줄겠어요. 미국이 그냥 그 비싼 가격에 그냥 꾸역꾸역 받아들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관세가 일어나면 무조건 제품들의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수요에 상관없이 각각 기업들이 원래 유지하던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진율 때문이라도 일단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그 수요가 줄어든 거를 일단 기업들이 우리가 매출이 줄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그럼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의 마진율이 줄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그 마진율을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만큼 기업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더라도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논리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안에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업종별 영향이 아마 중요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비들의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결국 자동차 업계가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GM, 테슬라, 스텔란티스, 뭐 한국 기업들도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공장을 갖고 있든 혹은 그쪽에 원자재를 갖고 오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현재 자신들의 물가를 싸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결국 이런 것들은 자동차 평균 가격을 $3,0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판매 감소가 되든 마진율 감소가 되든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진율 감소가 이어지게 되게 된다면 가격은 낮게 유지를 하겠지만 기업들의 타격이 될 경우 가격을 높게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결국 주가에 악영향을 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커다랗게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 멕시코에서 품목을 사오거나 관세 전쟁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관세를 붙이다 보니까 결국 그 둘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거고 다만 수혜를 받을 기업들도 있는데 멕시코에서 장사를 하지만 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마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게 되면서 아마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 달러 강세가 아마 단기간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WTO에 대한 제소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남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WTO 제소가 판결이 나게 됐을 때 트럼프가 여전히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용도 문제, 특히 신용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 하락이 나왔을 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10%도 우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달러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소비재나 유통 자동차 업종은 아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 그쪽 기업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자신들의 제품의 가격을 올리든지 자신들이 미국으로 옮겨서 결국 제조하는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마진율을 낮추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세 가지 중 하나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원자재를 갖고 오는 혹은 이런 종류의 업종들 소비재, 유통, 자동차 업종은 크게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트럼프와 멕시코 사이의 관세 유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미국의 증시가 좀 재미나게 움직였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국의 증시가 갑작스럽게 오후 1시쯤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요 뉴스 때문이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어저께 미동부 기준 오후 1시쯤에 갑작스럽게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하더니 오후 4시쯤에는 4시 한 20분쯤은 우리가 관세 유예를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게도 관세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 0.1%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즉각 1만 명의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마약 밀매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총기 유입에 대한 방지 대책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국경 보안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펜타닐에 대한 유입 차단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한 30일간의 관세 유예 이후 추가적으로 무역과 보안 문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이루어낸 게 많다라는 파나마 쪽에서도 1대1로 탈퇴를 막고 미국 군함을 우선시한다라는 조약을 받아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맞고요. 다만 트럼프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30일간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루도 총리는 미국과 협력하는 동안 관세 시행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웃긴 거는 트럼프가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말이에요. 미국서 생산하면 여러분 기업들 관세 없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내 생산 촉진 목표로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인터뷰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캐나다의 편입 주장을 반복하면서 야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강경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무역전쟁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예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캐나다 쪽에서는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다만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EU에도 관세 부과 확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EU와 현재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지금 당장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 관련해서는 10% 추가 관세 부과가 나온 상황이고 중국이 WTO에다가 야 이 자식들 미친 거 아니야? 관세 부과를 진짜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빠개 쳐서 트럼프 관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사이에서 통화를 할 예정인데 일단 중국에서 관세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천연가스에 15%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가 약 연간 44억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15% 관세가 붙고 관세가 10%가 붙는 관세가 있습니다. 원유, 농기계, 특수차량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농기계 만드는 기업 있죠. 농기계랑 특수차량 관련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얘네가 연간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약 95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커다란 규모의 관세가 부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반독점 조사에 착수를 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켈빈 클라인 교육기업 PVH가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됐으며 유전자 분석기업 일루미나도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됐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중국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되면 중국의 정부 관련된 기업들, 사기업들 모두 다 거래 불가가 뜨죠.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가 뜨는데 이로 인해서 얘네들에 대한 주가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오는 소식이라 그런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게 전략물자 하나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사실 주말 라이브 하면서 중국이 무조건 반격할 때 쓸 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 붙이는 거, 전략물자 중지하는 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얘기를 했었죠. 기업들의 제재 나왔고 관세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한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전략물자 텅스텐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를 통해서 미국의 방산, 반도체, 항공산업의 주요 소재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산업들에 대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될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트럼프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지만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타격은 최소한 조치이며 중국의 보복 조치 강도는 크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에게는 경고 신호 그리고 특별히 제재를 받게 된 기업들에게는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전면전은 회피를 했으며 아마 오늘 내일 이루어질 미국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세 전쟁이 다시 또 유예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FOMC보다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더 중요해지는 지표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 보더라도 트럼프의 입하나는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신흥시장과 유럽 주식시장 쪽에서도 변동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